일반적인 거는 여기 가면 팔레라든지 뭐 신은경이란 가수 알아? 신은경?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나 알만한 회사들 신사동 호랭이 이런 거 다 이 사람들 지금 뭐지 이은하 이은하는 좀 안 듣더라. 너희 이은하라는 가수 모르지? 멀리 새벽에 뭐 오네 밤차 뭐 이런 거 있어. 망고식스 커피숍 이거지. 의외로 옆에 많어. 뭐 침례병원 이거 침례병원 어디 전주에 있는 건가? ST 조선해양 이런 거 큰 데잖아. 응? 한진해운 이거 뭐 그건 뭐 박찬숙도 뭐가 농구 스타 21억 원이나 면책 받았나 보네. 어? 이 사람 돈 진짜 없나? 주에 대만인가까지 가서 농구했잖아. 그래서 한때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잠깐만 보자. 21억 원. 1심은 불허가 했는데 그 자체에 항고심에서 허가 결정 내렸대. 그러니까 탕감 받는 거야. 어? 1심에서는 뭔가 좀 찜찜하게 뭘가 있었던 것 같아. 월급 받은 게 드러났다. 1심에서는. 나 기억난다. 1심에서는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속였어. 그래서 면책을 받으려면 정직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가 완전히 정직하게 까놓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월급 받은 게 뭔가 좀 숨기고 안 내놓으려고 하다가 2심은 그래도 차명 계좌로 자기 친척인가 뭐 아들인가 누구 계좌로 300만 원씩 받았나 봐. 그래서 채무는 21억 원인데 380만 원만 변제했어. 약간 300만 원 받는 거까지 까놓고 하지 않고 그랬었어. 1심에서 그래서 불허가 했는데 불복했지. 면책 허가에 대한 불복 이럴 때는 용어 뭐야? 결정에 대한 불복이니까 항고라는 말을 쓰지. 항고. 그래서 항고를 했는데 오히려 1심 파산관계인이 열심히 해서 숨겨진 소득이 드러나서 하여튼 불허가 받았는데 오히려 항고심에서는 불허가 사유가 있긴 한데 저번 때 우리가 얘기했지. 원래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해줘서 탕감되는데 이 경우는 불허가 사유가 있긴 한데 제3자 계좌로 숨긴 수입은 367만 원이고 다른 재산을 숨겼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1심은 매달 300만 원 받는 걸 뭔가 숨긴 조카 명의로 조카네 그런 것 때문에 불허가가 됐는데 항고심에서는 뭔가 그래도 열심히 뭐 수입이 좀 있었는데 뭔가 판단을 계좌로 숨긴 수입은 367만 원이고 다른 재산을 숨겼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특별히 없고 1000만 원 정도는 공탁했다고 하면서 면책 허가를 해줬네. 어? 이런 정도라도 항고심은 그리 나쁘게 보거나 뭐 그렇게 막 거액을 숨겼다거나 그러지 않다고 봤는데 사건이 이런 도산 처리 제도가 있는데 실제 지금 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6면에 지금 조산 좀 아까 설명한 게 파사법, 회사정리법, 화입법이 새로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구성됐는지가 6면에서 지금 했고 7면에 IMF 때부터 쭉 사건의 접수 건수를 내가 도표로 만들어주고 있어.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IMF 이전까지 파산 사건은 그리고 그때 파산은 지금 의미의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이 아닌데 예를 들어 1996년 IMF 직전에 몇 건 있었냐면 거기 보면 18건밖에 없어. 18건. 그런데 기하급수로 막 쭉쭉 늘어. 보여주면 97년에 38건 개인 파산, 98년에 467건, 99년에 733건, 2000년에 461건 하다가 2002년에 1443건 하다가 2004년에 2002년이 1000건 넘고 2004년이 또 한 번 뭐가 있었냐면 카드 대란이나 그건 IMF가 아니라 신용카드가 막 남발돼서 카드 대란이 한 번 있어. 그때 2004년이
1000건 단위에서 12000건으로 뛰어. 2004년에. 그거 보면. 그 다음에 2005년에 38,000건. 드디어 2006년에는 123,000건. 파산만. 쭉 하다가 2007년에 154,000건. 쭉쭉쭉 하다가 거기를 기점으로 줄어들어. 2007년에 기점으로 줄어들어. 왜 그런지 알아? 2007년까지는 파산 면책을 그대로 받아줬어.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동시 파산 폐지적으로 그 채무자의 재산 내역 같은 것도 그냥 다 해서 면책을 해주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게 도덕적 해이가 오니까 2007년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약간 엄격하게 했어. 사건의 추이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같이 이제 이런 거 해봐. 2007년에 파산이 15만 4천 건, 회생이 5만 1,000건, 개인 회생 중에 그러니까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이 이제 개인 회생제도, 파산제도, 회생제도의 대략은 설명을 해서 또 계속 설명할 건데 어떤 시스템인지 대략 저번에 설명했는데 그때부터 개인 회생은 이제 점차 오히려 늘어. 2011년에 6만 5천 건, 2012년에 9만 건, 2013년에 10만 건이 넘어 10만 5천 건, 2014년에 11만 건. 그 다음에 2014년 기준으로 이제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이제 정체돼. 그러니까 지금 2014년까지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 이 책 낼 때. 2014년에 파산은 이 파산 중에 개인 파산이 대부분이야. 일반 파산은 드물어. 개인의 법인 파산은 한 몇백 건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파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부분이 개인 파산인데 2014년에 파산은 5만 6천 건이고 회생은 11만 건이니까 2배 정도야, 회생이.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15, 16년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지는 17년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법연관에 가면 이런 사건 통계가 나와. 사법연감. 대법원 가서 통계, 사법연감. 그래서 메꿔줘야 돼. 2015년, 16년아 이제 사건이 더 계속 이렇게 늘지는 않아. 이제 정체돼. 2017 거를 보면 추이가 있을 거야. 16년 거 보지 말고 17년 거가. 다시. 이게 17 맞아? 그러면 5장의 앞에 봐봐. 뭐 5장 이 사건의 추이가 2절, 5장 2절 한번 가봐. 뭐가. 여기서 민사사건의 2장에 더 목차 세분화된 거 없나? 쭉 내려봐. 그러면서 신청사건에 속해. 본안 넘어가도 돼. 본안도 넘어가고 이건 파산 이런 거는 본격적인 소송은 아니고 신청에 해당하니까 도산 항목이 있을 거야. 쭉 가다 보면. 일단 파산이 쭉 봐봐. 그치?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파산은 언제부터 정점이라고 그랬어? 2007년에 정점이지. 그걸 볼 수 있잖아. 그치? 2007년에 그 파산 사건에는 개인 파산만 있는 건 아니고 회사 같은 파산은 있지만 회사 같은 파산은 한 200~300건밖에 안 돼, 실제.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파산인데 2007년에 한번 정점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개인 회생이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개인 회생으로 가야 돼. 개인 파산은 이제 이 재산이 좀 있고 하면 이제 무조건 파산으로 동시 파산 배지되고 면책되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엄격하게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지금 2014년에 아까 5만 6천 건이라고 그랬지. 맞네, 5만. 그러면 약간 이제 정체되거나 하향이지. 더는 안 늘잖아, 그치? 2007년을 맥시멈으로 해서 하니까 2015년 이제 이 책에다가 이제 써 넣어야지. 2005년을 54,452건 쓰고 2016년에 5만 1,000건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2017년 건 아직 안 나왔네. 올해 2018년. 이렇게 되고 아마 또 이건 파산만 잠깐 다른 사건하고 보여줬고 그 뒤에 또 뭐 있나 한번 보든지 아니면 5만 1,028건 맞네. 그치? 아니네? 맞나? 맞지? 그러니까 개인 파산이 주류고 법인 파산은 몇백 건이야. 지금 5만 몇 건이지. 개인 회생은 아까 올해 거 한번 볼 수 있는 데 있나 봐. 내려봐. 있을까? 면책이 아니, 개인 회생 사건 9만 건이잖아. 그러니까 개인 회생도 한때는 11만 건 이렇게 갔다가 2014년에 11만 건이었다가 지금 9만 건 정도로 줄었네. 조금 이제 하향이 되네. 그치? 하향이 되고 있네. 이런 정도 추세를 볼 수가 있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제 사건의 추세 내지 사건 건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이 그 뒤에도 계속 뭔가 한두 조문씩 뭔가 막 계속 추가되면서 변경이 돼. 그러니까 책으로는 22면에서 23면까지 2016년 개정까지를 내가 반영했어. 그럼 이제 법이 추가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문을 보면 언제 바뀌었다라는 연역을 보면 되는데, 연역을 한번 봐봐. 내 책에는 2016년 5월 29일자까지 반영했어. 2016년 5월 29일. 맞아? 2016년. 거기까지 반영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저번 시간에 원래는 5년인데 작년 기준으로 3년으로 단축시켰다. 그 얘기를 했던 그 개정이라, 이건 언제냐면 작년 12월 10일 날 개정해서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시행됐으니까 우리가 그 저번 때 개인회생 법원에 공고를 봤는데 한 건이 3년이고 나머지 5년으로 책정한 게 많은 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 개정 전 법에 따라서 5년으로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3년으로 이렇게 변제 계획을 세운 거는 원래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것보다는 더 변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더 변제하려는 뭐 그런 상황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 5년으로 한 거는 꼭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요 법 시행 이전 시기에 신청 들어갔던 게 요즘 이제 결정이 공고되는 그런 것 때문에 5년으로 변제 계획이 잡힌 거 아닐까. 그제? 그런 거 같네. 그럼 이게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개정이지. 그래서 쭉 보면 개정 이후 읽어보면 현행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 계획 세울 때, 저번 시간에 안 온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을 자기 수입 같은 것으로 3년 동안 변제 계획을 하고, 파산은 면책으로 가는데 개인회생의 경우는 파산에서의 파산적 청산 절차가 없이 개인회생은 자기가 수입으로부터 일정 부분 쓸 것 빼고 나머지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이 통과되고 성실하게 그게 이행이 되면 면책을 해주는데, 그 변제 계획안이 3년 정도 내 수입에서 어느 정도 쓸 거 어쩔 수 없이 쓸 걸 쓰고 나머지를 갚겠다라고 변제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그것대로 제대로 마지막까지 3년간 실행이 되면 나머지 변제 계획안대로 한 거 빼고 남는 것을 탕감해주는, 면책해주는 이런 건데, 그때 변제 계획안이 설정돼야 되는 게 과거에는 직전에는 5년간 해야 되는데 5년이 좀 길다, 더 단축시켜서 좀 빨리 회복시켜주자 해서 3년으로 줄였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 이해되겠지?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니? 내 사이트 게시판에 가면 그때그때 그 고무렵에 다 올라가는 가 있을 거야.